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근무하는 남욱현입니다. 인류새의 지층은 인류새 기간 동안에 모래나 자갈이나 진흙 같은 퇴적물들이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류새의 지층이 인류새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새의 지층이 나와줌으로써 이 인류새는 비로소 지질시대의 한 시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지질학자들이 인류새의 지층이라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층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옆으로 기울어진 큰 지층이 바로 퇴적 지층이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런 퇴적물들이 두껍게 쌓이면서 한 지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 지층을 연구해 가지고 지구 역사를 지금까지 밝혀낸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 역사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지금 나이가 46억 년쯤 되고요. 40억 년 정도 지구가 진화를 하면서 땅도 만들어지고 바다도 만들어지고 대기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5억 4천만 년 전이 되면은 생물들이 이제 크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고생대가 되겠죠. 처음에 삼엽충 같은 생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쭉 지나서 고생대 대번기가 되면 바닷속에 원시 어류가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류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양서류, 파충류로 진화를 하고요. 중생대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공룡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중생대가 끝나면 신생대가 시작할 텐데, 신생대에서는 포유류가 번성을 하게 되죠. 신생대는 3기와 4기로 나눌 수 있는데, 4기가 되면서 인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1, 2, 3, 4, 5가 기존에 있었던 대멸종 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대멸종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종 멸종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 역사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했는데, 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생물종의 구성입니다. 이런 생물종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는데, 이 바뀌는 정도가 얼마나 특징적인가, 특정 시기에 집중해 있는가,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거를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경계 부분을 명확하게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퇴적 지층이 야외에 드러나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두라고 하는데, 이런 퇴적 지층 노두를 관찰해 가지고 지질시대의 경계를 찾게 되는데요. 경계 부분에 못을 하나 박게 됩니다. 그 못이 황금빛 색깔이 납니다. 그 못을 황금못을 박는다라고 표시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한 지질 시대의 경계를 대표하는 표준 지역이 되겠습니다. GSSP 시대의 경계를 나타내는 부분들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캐나다 뉴펀들랜드에 있는 퇴적 지층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GSSP가 되겠죠. 고생대 이전과 고생대 사이의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생대가 시작하면서 삼엽충 화석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요거는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생대가 끝날 때는 공룡이 한꺼번에 쫙 멸종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운석 충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운석 충돌의 결과로 요 경계 부분에서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아주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리듐은 지표상에 그렇게 흔한 원소가 아니거든요. 운석 충돌의 증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생대와 신생대 경계 부분이 되겠고요. 요것은 아프리카 투니지아에 있는 노두에서 표시를 해놓고 여기가 세계적인 표준 지역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신생대 중에서도 3기와 4기 사이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제4기가 되면서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빙하기와 간빙기의 경계가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3기와 4기의 경계의 GSSP는 이탈리아 시실리에 있는 니콜라스 산에 있는 지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홀로세의 경계 부분이 되겠는데요. 홀로세 이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죠. 그 추운 시기가 끝나는 지점을 경계로 삼아가지고 11,65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홀로세라고 잡고 있고요. 그린랜드에 있는 아이스 시추 시료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GSSP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물종의 구성의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류세다 라고 하면은 인류새의 경계도 찾아야 될 텐데, 인류새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사회경제학적인 추세의 변화, 자연과학적인 추세의 변화를 정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17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인구의 변화, 국내 총생산의 변화, 외국인 직접 투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쭉 도시를 해보니까 1950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더라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역시 1950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더라. 자, 요 도표가 1950년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세가 시작한다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이제 인류세라고 설정을 하게 될 강력한 후보인데요. 인류세 하면 닭뼈 많이 나오죠. 기존에 있는 야생 그 닭이 아니고 1945년에 개량한 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그 닭이 바로 이 개량종 닭이 되겠습니다. 이 개량종 닭뼈가 인류세 1950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사능 원소 1945년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런 인류세의 특징을 정리해 가지고 인류세 워킹 그룹이라는 곳에서는 2016년에 국제지질학회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인류세는 20세기 중반에 시작한다. 1950년 정도가 되겠죠. 인류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류세 지층의 경계 GSSP를 꼭 찾아야 된다. 인류세의 특징으로서는 첫 번째 방사선 원소를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탄소 동위 원소 이런 것들을 증거로 냈죠. 이게 2020년 인도에서 예정됐었던 그 국제지질학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2024년 국제지질학회인데 그거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요 제안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류세 시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지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자연적인 퇴적 환경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산 쪽에서부터 물줄기가 쭉 흘러내려서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 와중에 퇴적물들이 쌓이는 곳은 하천의 강의 범람원이 될 수도 있고요. 호수가 될 수도 있고요. 강이 바다랑 만나는 하구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다 속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곳에 퇴적물들이 이제 쌓이게 되죠.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쌓인 퇴적 지층이 인류세 지층으로서 가장 적합할까를 연구를 하고 있는 되겠습니다. 그거는 호수 퇴적물이 되겠는데요. 캐나다의 크로포드 호수, 중국의 후강옌 호수 이런 곳들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큰 자연적인 호수가 없어가지고 강원도 보성에 송지호라는 석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인류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제 하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곳에서 퇴적물들이 쌓이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요거는 자연적으로 쌓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쌓는 거죠. 어디에 어떤 지층이 됐던 간에 인류세를 대표할 수 있는 지층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에 있는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국제 표준으로 삼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류세 지층을 어디선가라도 찾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홀로세 현세고요. 1950년 이후부터 인류세 지층이 쌓였다고 치면은 언젠간 끝나겠죠. 요 인류세 지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닭뼈라든지 방사성 원소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콘크리트 이런 인류세의 흔적, 사람의 흔적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인류세의 지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세라는 거가 사람의 영향이 지구에 미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도 인류세의 지층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층을 구분하고 시대를 구분할 때는 생물종이 어떻게 변했나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멸종된 동물들도 있고 멸종되고 있는 동물들도 있고 이런 멸종 사태가 최소한 인류세가 끝날 때는 이 멸종도 좀 끝나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류세 이후에는 또 다른 생물들이 등장을 할지도 모르죠. 요 인류세 지층 상황을 보시면 우리는 인류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답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세 지층은 빨리 끝나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지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지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